네,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10여 분 만에 건물 전체로 불길이 번질 만큼 빠르게 확산됐는데요. 화재에 취약한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대규모 참사를 일으켰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용재 경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또 조성혜 융합뉴스팀 기자와 함께 이번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조성혜 기자, 네. 어제 있었던 화재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죠. 네, 화재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발생했습니다. 충북 제천시에 있는 8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새벽 충북 제천소방본부는 브리핑을 열고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 내부 통로 등을 타고 위층으로 번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건물 중앙부에 있는 화물용 승강기가 목재와 타일 등으로 구성돼 있어 층간을 타고 올라오는 연기를 막기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화물용 승강기 부분으로 연기가 한꺼번에 건물을 타고 옥상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사우나가 있는 2층에서 가장 많은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에서 가깝고 구조가 복잡한 것이 사상자를 키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예.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5시 40분쯤 큰 불길을 잡고 본격적인 구조와 수색 작업에 나섰는데요. 예. 불을 완전히 끈 뒤에도 건물 내부가 유독가스 등 연기로 가득 차 있어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6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조 기자, 인명피해 상황도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어제 화재로 현재까지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9명의 희생자 가운데 1명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성별이 파악된 희생자들 중에는 여성이 23명이나 됩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6시 기준 2층 여성 사우나에서 가장 많은 20명의 사망자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6층 헬스장에서 2명, 6층과 7층 사이 계단에서 2명, 7층에서 4명, 8층에서 1명의 시신을 각각 수습했습니다. 예. 나머지 사망자 중에는 남성이 6명이고 신원 미확인자는 1명입니다. 부상자들은 대부분 연기를 흡입해서 호흡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이 위독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색 작업에 따라 인명피해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번 화재에 대한 근본 원인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이렇게 불길이 빠르게 번질 수 있었는지 좀 원인을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 화재뿐만 아니라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도 그렇고 예. 2015년에 있었던 의정부 화재도 그렇고 근본 원인은 아주 동일합니다. 첫 번째가 외부 내장재가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것이 드라이비트. 굉장히 타기 쉽고 예. 또 유독가스의 발생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구조적으로 이게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기 확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이 필로티 건물이 지난번 저희가 포항 지진 때도 문제가 돼서 우려를 좀 많이 낳았는데 이번에도 사실 필로티 구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면 어떤 내용이 간단하게 있을까요? 말씀드려서 1층 부분은 기둥만 있고요. 예. 거기에 대부분 이제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고 예. 그 상층부에 이제 그 건축 공간이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주차장 부분에서 1층 부분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예. 상승 기류에 의해서 연기가 실내로 강력하게 빨려 들어가는 소위 굴뚝 효과가 발생이 돼서 예. 내부의 체류자들이 위험에 연기에 노출되는 그런 근본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 구조적으로 화재에 더 취약한 건물이란 말씀이시죠?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진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요즘 필로티 건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피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필로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좀 어떤 대처법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필로티 구조 같은 경우에 연기가 내부로 빨려 들어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하고 다시 말해서 필로티 공간하고 예. 실내 공간에 거기에 철저한 어떤 구획이라든지 별도의 통로를 좀 도로까지 빼준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일단은 필요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화재 시 피난 요령으로서 일반적인 요령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신속한 화재 통보 사실을 거주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피난 시간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최선책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어떤 피난 요령들이라는 것은 일반 건물과 다를 바는 없겠고요. 예컨대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라든지 그다음에 연기의 이동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피난을 해야
그 연기의 흡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또 하나는 피난할 때 그냥 코와 입을 이제 젖은 수건으로 막았을 경우에 소방관이 구조하러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요 구조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한 손으로 벽면이나 땅을 치든지 아니면 어떤 둔탁한 물건으로 자기의 위치를 알릴 수 있게끔 그 바닥이나 벽을 어떤 치는 행위 예.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드라이비트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외장재로 쓰인 거잖아요. 네. 이 소재가 왜 화재에 취약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 드라이비트라는 거는 대부분의 재료가 한 50mm 이상 되는 그 스티로폼을 외벽면에다 붙였습니다. 스티로폼이요? 그 다음에 예. 그 표면에다가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얇게 3, 4mm 정도로 이렇게 그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이 밑에서부터 불이 타올라가면 스티로폼이 이게 아주 그 타기도 쉽고 유독 가스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건물을 뺑 둘러서 스티로폼이 감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화재의 그 상승 속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빠르고 유독 가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삽시간에 그 체류자들이 네. 피난의 기회를 상실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이 드라이비트라는 소재가 화재에 이렇게 취약하고 뭐 굉장히 단점이 많은 소재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들 쓰이는 이유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우선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것이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 공사비가 굉장히 저렴하고 예. 단열성이 좋고 이런 그 경제적인 어떤 이점 때문에 예. 드라이비트가 아주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 지금도 이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까? 물론 최근에 와서 이제 좀 사용이 어느 정도 좀 규제되는 법도 만들어지긴 했지만 예. 아직까지도 그 사용의 그 범위라든지 대상 건물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효율성 때문에 쓰는 것 같은데 정부의 규제는 따로 없습니까? 왜냐하면 의정부 도시주택 화재에서 좀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 예.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련 규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뭐 6층 이상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을 금하는 그런 규정이 이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이전에 지어진 그런 건물들에 있어서는 벌써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법을 소급 적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이런 그 소재로 마감된 건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화재가 이렇게 빠르게 왜 번졌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 자 조성희 기자, 일단 이 화재가 근본적으로 시작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은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차량에서 펑 소리가 나면서 불길이 치솟아 2층 간판으로 번졌다거나 혹은 천장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고요. 또 어제 브리핑을 했던 충북 제천소방서장도 현장에 처음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불이 아래층에서 위쪽으로 번지는 걸 목격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소방당국은 조금 전인 오전 6시 브리핑을 통해 1층에서 대형 LP가스 용기가 폭발하면서 연기가 너무 많이 올라왔고 가스 폭발 위험 때문에 진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소방당국은 결국 1층 유리를 깨트리고 현장에 진입하긴 했지만 또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사다리차 등이 접근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사다리차가 고장나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일부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사다리차 고장은 없었다며 현장 구조에 시민들 도움이 컸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조 기자가 원인을 좀 추정을 해봤는데 이것 말고 뭐 방화라든지 다른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섣불리 지금 뭐 원인을 못 알아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예. 예. 현장에서 이제 화재 조사를 시행을 해야 거기서 이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거고요. 예. 지금 추정컨대 거기서 공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예. 예. 거기서 어떤 용접 작업이 있었거나 그런 화기 취급하는 작업이 있었다라고 추정하는 단계고요. 예. 그다음에 뭐 방화라고 하는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지금 저희가 전해 들은 바로는 사망자 중에 20명이 네. 이 여성 목욕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목욕탕이 아무래도 밀폐된 장소다 보니까 빠져나오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오후 시간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욕탕 부분에 여성분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목욕탕이라고 하는 그 사우나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공간 구조상 굉장히 미로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급작스런 이런 위급 상황에서는
거기에 제실자들이 신속하게 어떤 피난구를 찾아서 피난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들이 피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인명피해가 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충북 제천에 위치해 있는 스포츠센터 8층 복합센터의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재 예. 발생하기 직전의 모습이고요. 멀쩡했을 상태의 지금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후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참 참혹한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구조를 받기 용이하기 위해서 이제 수건 같은 거를 물에 적셔서 뭐 코를 막고 그다음에 소리를 내서 구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목욕탕에서 사실 수건이 많기 때문에 구조를 받기 좀 대비하기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단순한 젖은 생각이-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는 거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화재 현장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패닉 상태에 빠지게 돼 있고요. 그렇죠. 예. 목욕탕이라고 하는 것이 물과 수건은 항상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연기가 일단 찬 상태에서는 사실은 코와 입으로 호흡만 곤란한 것이 아니라 연기가 꽉 차 있으면 사실은 시야도 확보가 안 되고요. 눈을 예. 뜨기도 어렵습니다. 또 당황해 있는 패닉 상태에서 신속하게 수건을 찾고 그 요령을 숙지해서 피난한다는 것이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는 쉬운 얘기지만 그런 위급 상황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겠죠. 특히 목욕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이유를 이제 그 탈의실 락커가 합성 목재와 또 시트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또 불쏘시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유독가스를 좀 많이 발생시켰을 것이다.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항상 그 사망자 화재 시에 사망자의 90% 이상이 다 연기의 질식사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도 그 낙하 같은 부분이 대부분 MDF나 거기에 어떤 그 플라스틱 계통의 시트지가 붙인 그런 그 락카룸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 내장 재료에 대한 규정은 확실하게 지금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부의 가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불연화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마련돼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그것이 화재 시에는 다량의 유독 가스를 유발하는 그러한 그 원인 물질, 원인 물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예. 현재로서는 그런 락커의 재질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규제라는 사실 게 그런 없는 규제는 겁니까? 없습니다. 예. 일단 사실 많은 인명피해가 이 목욕탕에서 났기 때문에 또 사고가 또 언제 날지 모르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목욕탕 시설 같은 밀폐된 공간에 있다면 화재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좀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우선은 이 다중이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난할 수 있는 방향을 2개 이상 확보하는 것이 아주 가장 철칙입니다. 예. 예. 그런 기본에 충실한 다음에 화재 시에는 본인이 어떤 피난 요령에 준해서 피난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 또 하나는 피난할 때 본인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어떤 화염의 확산을 화재실에서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피난할 때는 방화문을 닫고 피난한다든지 그다음에 화재 사실을 가능한 소방서에 119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빨리 불이야라는 소리를 외쳐서 빨리 화재 사실을 전파를 해서 피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행동 요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뭐 지금 조금 전에도 사진으로 이제 8층 복합센터의 모습을 봤습니다만 이 스포츠센터 건물이 평소에 안전에 불감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층 여성 목욕탕의 출입문이 이미 고장이 나 있었고 또 화재를 알리는 이 비상 안내 시설이 없었고요. 또 비상 계단도 방화 시설이 전혀 없었다고 하거든요. 또 증언에 따르면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에는 정상적으로 소방 점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방 안전이 허술했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소방 점검을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소방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는 사실은 어떤 스프링클러나 소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화재 진압이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설이 정상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간접적으로 피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연기에 의한 질식사를 예방하는 데는 상당한 그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런 참혹한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검 자체에 허술했다는 생각은 할 수 없을까요? 그거를 제가 섣불리 이 자리에서 뭐 허술했다 말았다라고 단언하기는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우선은 화재가 났을 때는 신속하게 알리고 내부자들에게 그래서 그 건물주나 관리자들이 빨리 그 손님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유도 이런 것들이 좀 우선적으로 좀 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소방 점검에서는 어떤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는 건가요? 소방 점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소방법에 준하는 그러한 그 스프링클러라든지 옥내 소화전이나 소화기 이런 것들의 어떤 정상 작동 여부 또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프링클러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작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증언도 현재 좀 나오고 있거든요. 스프링클러라는 것이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동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보통 72도 정도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예. 그것은 화재 진압이고 벌써 72도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작동 여부를 떠나서 72도 이상의 실내 온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화재 현장 같은 경우 벌써 연기가 실내에 거의 완전히 충만한 정도의 그런 화재 진행 상태일 때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 하더라도 연기에 의한 그 질식사를 막는 데는 근본적으로 역부족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기에 의한 질식사를 막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유독가스 발생 시에 어떻게 우리가 대피를 하면 될까요? 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화재 사실을 빨리 인지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연기의 그 흐름 방향 보통 이제 1층에서 불났을 때 계단이나 이런 걸로 상층으로 이동하게 돼 있거나 또는 옆으로 이동하게 돼 있는데 피난할 때 그 연기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방향을 파악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피난의 그 루트를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가능한 낮은 자세로 나의 위치를 알릴 수 있게 한 손으로 벽이나 땅을 치거나 또는 둔탁한 물건으로 나의 위치를 알려서 요거 그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걸 알려줘야 되겠고요. 소방관에게. 그다음에 그 반드시 피난할 때는 문은 닫고 피난해야 그것이 연기의 그 확산을 차단을 해서 또 다른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난할 때 계단이나 이런 부분에 벌써 연기가 꽉 차 있어서 근본적으로 피난을 못하는 상황도 반드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그런 측면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이나 발코니나 이런 데 가서 또 유리창문이 이 픽스라면 유리창을 깨서 신선한 공기를 흡입을 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라는 그런 시간을 벌고 그리고 나서 소방관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 피해가 더 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소방차가 빠르게 진입을 못하면서 이 화재 진압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그 도심지 화재인 경우에 소방대원이 그 출동 지령을 받고 현장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5분, 7분 정도에 다 빨리 도착을 하는데 현장 인근에 도심지라고 하는 것이 어디나 다 이면도로든 뭐 대로든 주차로다가 그 도로가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방 차량이나 고가 사다리차나 굴절차들이 그 화재 건물에 근접해서 접근하는데 현장에 다 와서 그 소방 활동이나 구조 활동하는데 어떤 시간적인 그런 늦춰지는 그러한 그 근본적인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법적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법적 규제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시민들도 그런 어떤 그 불법 주차라든지 그 좁은 이면도로에 차를 무질서하게 세우는 행위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좀 스스로 좀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 기자, 이번 정부 대응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곧바로 범정부 현장 대응 지원반이 꾸려졌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화재에 대한 보고를 받고 즉시 행정안전부 장관 중심의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헬기를 타고 제천 화재 현장으로 이동해 수습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젯밤 범정부 현장 대응 지원단을 꾸렸는데요. 예.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에서 30여 명이 참여해 현장에서 신속한 피해 수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충북지방경찰청은 제천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이번 화재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9시 30분부터 국가수와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조성혜 유관뉴스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